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오늘은 서로 다른 두 가지 법안을 살펴볼 텐데요. 그중 하나는 고령화 사회에 들어가기에 대비할 수 있는 하나의 법안인데요. 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축산농가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법안입니다. 축산법 개정안이고요. 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작년 7월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국회에 입성하셨어요. 네. 만 1년이 안 된 시간인데 무려 15건의 법안을 발의하셨고 또 초선으로서 탁월한 입법 성과를 냈다 이런 평가를 받으셨는데요. 그간 입법 활동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잘했다고 이래 칭찬해 주시니까 과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열심히 하셨는데. 네, 예.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어떤 일이 저에게 주어지든 최선을 다하고 또 즐겁게 일하려고 애썼습니다. 네. 국회에 이제 들어와서 의정 활동, 즉 입법 활동 그리고 국정감사 등을 통한 정부의 감시, 네. 견제, 네. 그리고 예산 심의, 의결 등 어떤 것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런 일들이 바로 국민들께서 저에게 이렇게 처리하라고 네. 맡겨주신 일이고 또 제가 열심히 하는 것이 저를 뽑아주신 우리 유권자들,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구가 충북 충주시입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자, 이제 오늘 다룰 내용 중에 하나. 첫 번째로 또 등원 1호 법안이시던데요. 네. 이 노인복지와 관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제안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네, 제가 재보궐선거를 치르면서 총 51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아유,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시장을 하고 그동안 또 행정을 해오면서 네. 좀 느꼈던 것,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있는 동안 다 이룰 수는 없더라도 시작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네. 생각 가지고 있었고요. 그중에서 복지 분야의 공약이 노인복지청 설립입니다. 네. 그동안 우리 계속 이렇게 고령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노인복지청이 좀 빨리 설립돼서 우리 노인들에 대한 문제, 재반 문제를 좀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네. 풀어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네. 생각을 갖고 또 이런 법안 발의를 하면 법안 통과라든지 또는 그 이후에 정부 조직 개편 또 예산 수반되고 정부 조직도 늘려야지 되는 그런 네. 문제 등 제발 검토할 사항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빨리 법안 내기 위해서 1호 법안으로 제출을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회 등원하시기 전부터 지자체장으로서 이미 고민하셨던 것을 이제 되시자마자 이제 실현을 하신 건데 네. 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긴 주요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네, 우리 노인 네.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 정책을 여러 개 부처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기도 하지만 노인 일자리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등 이렇게 여러 개, 전부 다 15개 부처에서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군요. 때로는 중복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비효율적으로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각 지자체마다 또 이런 다른 정책을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서 추진을 하는 등 그런 문제들이 많아서 노인복지청을 만들어서 그런 각종 정책들을 한 군데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서 노인복지청을 신설하고자 하는 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럼 노인복지청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 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보건복지부가 지금 기구가 굉장히 큽니다. 방대합니다. 네. 예산도 네.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관도 하나밖에 없거든요. 어떤 부처에는 차관이 둘 있는 데도 그렇죠. 있는데 네. 보건복지부보다 더 작은 규모, 더 적은 예산을 다루는
부처에도 2개의 차관이 있는 데도 분명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게 별도로 좀 띄어서 노인복지청을 만들면 또 차관의 일도 좀 더 이렇게 줄어들어서 더 네. 타이트하게 일을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아하.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라는 이야기쯤은 시청자 여러분들, 뭐 국민 여러분들을 많이 알고 계시지만은 실제로 수치상으로는 잘 알지 못합니다. 네. 지금 고령화 추세가 어느 정도나 빨리 진행되는지 궁금하고요. 그 심각성에 대해서도 네.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2014년도 통계청에서 발표한 네. 고령화율을 좀 도표를 보면서 네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65세 이상을 고령자라고 하는데 네.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4년도에 12.7%입니다. 네. 2030년에는 24.3%까지 올라갈 네 분 중에 한 분 정도가 네, 고령자가 그렇습니다. 되시네요. 전망이 되고 네. 2060년에는 40.1%까지 아. 올라가는 그런 전망으로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생산 가능 인구 15세에서 64세까지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는데 예. 이분들이 노인 한 분을 부양하는데 드는 인구 수가 네네. 2014년도에는 5.8명인데 2030년에는 2.6명, 네. 2060년에는 1.2명입니다. 즉 1.2명이 한 명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상태까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2014년이라면 작년인데 작년 기준으로 한 6분 정도가 한 분의 노양을 부양한다. 네. 그래도 나은 건데 2060년이 되면은 거의 한 사람이 한 분을 부양해야 돼요. 네. 아, 이 사태가 심각하군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런 아주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율이 진행되고 있고요. 네. 또 이게 저출산하고 맞물려서 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이렇게 많아지게 되죠.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네. 또 이 사회보험 같은 데 재정 부담이 커지게 되는 네. 이런 문제도 있고요.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 네. 그리고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노인 문제에 대해서 빨리 한시바삐 체계적이고 어떤 효율적인 그런 정부 대책을 내놔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일단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진단하고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현행 정책에 있어서 우리나라 이제 노인 정책이 추진하고 있는 데 따르는 문제점들을 발견하셨을 텐데요. 네.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좀 궁금하고 또 우리보다 이런 고민을 먼저 했던 다른 선진국들은 어떤지도 더불어 비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할 것이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고령화에 따른 정책을 좀 뒤늦게 이어가는 그런 정책을 좀 펼치고 있다 이렇게 네. 지적할 수 있겠고요. 네. 또 어떤 이런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아니고 그런 정책이 아니고 네. 좀 임시방편적인 그런 정책으로 대응을 해나갔다는 그런 지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부처에서 이 노인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네. 중복이나 비효율적인 그렇죠, 그런 그렇죠. 문제도 있고요. 예, 예. 한편 좀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 일본, 영국, 호주 이런 나라에서는 고령화 인구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 되는 시점에서 노인 전담 조직이나 네. 이런 부처를 신설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 또 우리는 전체 인구 굉장히 대비 그렇습니다. 5% 이상의 예. 시점부터 벌써 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군요. 네, 우린 12.7%인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더 대응해야 되는데 좀 못 미치고 있는 안타까운 그런 실정입니다. 이 아까 말씀해준 문제점이 뒤늦었다라는 문제점은
뭐 그걸 되돌릴 수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할 것이고 네. 그다음에 장기적이고 종합적이지 못했다. 임시방편적이다라고 하셨으니까 이제는 좀 멀리 보고 네. 더디 걸리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 네. 네. 결국은 이제 답이 해결책이 거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가 돼서 노인복지청이 이제 신설이 됐을 때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지요? 네. 지금 노인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노인 빈곤율, 노인 자살률, 네. 또 이 노인 건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 또 노인들이 외롭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이런 문제들을 좀 종합적으로 처리해서 노인 문제를 해소하고 또 어르신들, 노인들이 대접받고 존경받는 그런 사회 분위기도 좀 조성하려면 노인복지청에서 이런 걸 정책을 일관성 있게 또 중장기적으로 네. 종합적으로 네.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바로 효과가 될 수 있겠죠. 그러네요. 예. 이 여러 부처에서 나눠서 하던 일을 네. 한 군데서 몰아서 더 네. 효율적으로 네, 네, 네. 네,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합니다. 네. 자, 오늘 다룰 두 번째 내용이 이 축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요. 네. 축산법 이 내용을 발의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따로 있으셨는지요? 네. 축산법에서 지금 염소는 잘 안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염소 고기가 건강식품으로 지금 인기가 있으면서 소비량이 급격히 늘고 있고. 아, 그런가요? 예. 그런데 국내 염소 산업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제대로 육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느는 소비량만큼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이걸 국내에서 이 염소 산업을 육성을 하면 부가가치를 높여서 농가 네. 소득도 늘리고 네. 또 일자리도 좀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아하. 하는 생각에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혹시 의원님께서는 염소고기 드셔보셨습니까? 네. 맛이 어떤가요? 저는 먹어보지 못했는데. 예, 한번 잡숴 보세요. 염소고기가 아마 잡숴 보시면 네. 훨씬 더 아마 쇠고기나 돼지고기보다 네. 더 아, 좋다. 맛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궁금해지네요. 네. 보통 염소하면은 왜 우리 몸보신용으로 뭐 흑염소 탕이니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네. 고기를도 많이 쓰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축산법 개정안에 담긴 핵심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네. 이제 축산법 현행법에는 가축 질병 예방이나 네. 또는 이 유통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네. 이 가축 거래 상인 등록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대상을 소, 돼지, 닭, 오리로 한정되고 있어서 염소는 그 대상에서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염소를 거래할 때는 그냥 문전 거래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염소 거래의 실태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네. 현황이 좀 파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되면 네네 네. 도축할 때 위생 문제도 제기가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책임선을 규명할 수도 없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또 염소도 구제역 대상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예. 염소도 이 발굽이 그러네요. 있어서 예. 구제역 대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축 질병도 예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도권으로 좀 끌어들여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가축 거래 상인 등록에 염소도 포함시켜 가지고 네네. 거래할 때 등록할 수 있고 또 네. 정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부나 네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거래를 관리할 수 있도록 네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염소까지 좀 포함시켜서 하자. 지켜보자. 예, 네. 그렇게 법안을 그러시군요. 냈습니다. 관련 농가에서도 뭐 이런 내용들 의원님이 고민하시는 거 들으셨을 텐데 되게 반가워하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전화도 많이 받고 그러시군요. 앞으로 염소 산업도 제대로 육성될 수 있는 네. 어떤 길을 좀 틔워주는 거 아닌가 네. 그런 감사의 인사도 네. 받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염소고기를 어느 정도나 찾고 계신지 또 우리가 얼마나 수입하는지 이런 뭐 데이터라고 할까요? 현황을 네. 좀 알고 싶은데 염소고기 소비량, 수입량을 좀 비교 분석하셨다고요? 네. 네.
우선 염소 국내 사육 두수가 네.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2000년도에는 49만 9천 마리였었는데 많네요. 네. 2010년도에 절반 수준인 24만 3천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까요? 이제 국내 염소 소비가 산업이 육성이 잘 안 되고 또 수입하는 것이 좀 가격이 낮으니까. 좋으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요. 네. 그래서 2013년도에는 더 떨어지고 있고 지금도 자꾸 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사육 농가를 보면 2000년도에는 5만 1,600농가에서 2010년도에는 15,100농가로 크게 떨어졌죠. 다 포기하셨군요. 네, 5만 1,000에서 2013년도에는 10,000농가로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2010년보다. 반면 염소 소비량은 2006년도에 6,000톤 정도에서 2010년도에는 6,984톤이니까 1,000톤 올라갔죠. 불과 또 2013년 3년 만에 7,959톤이니까 또 1,000톤 올라간 겁니다. 3년 만에. 그죠? 아주 빠른 속도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이제 이 수요량을 대지를 못하니까 수입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2006년도에 3,094톤, 2010년도에 4,193톤으로 1,100톤이 늘어났고요. 2013년 불과 3년 만에 또 1,000톤이 늘었습니다. 5,192톤으로. 이게 다 수입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우리 농가 가면 참 좋은데요. 그래서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셨고, 그럼 염소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 가축 거래상인 등록제라는 것을 만드는 것 이외에 또 어떤 노력이 경주돼야 할까요? 네, 염소 산업을 이제 육성해서 염소의 경쟁력을 높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입 염소 고기를 이길 수 있게 만들어야죠. 축산 계열화 사업을 염소에도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규모화해서 이 경쟁력을 키워나가야지 되고요. 또 이런 중간 상인이 문전 거래하는 것을 없애고 가축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축 시장이 바로 개설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염소에 우선 거래 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형성되기가 이제 쉽지 않거든요. 또 한 군데에서 모여가지고 전국구 다 모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지역별로 하는데 지금 지역에는 전부 다 이 가축 시장이 있거든요. 소, 돼지를 거래하는 가축 시장이 있으니까 그런 데다가 날을 하루 정해서 염소 거래를 한다면 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이제 그런 데서 좀 걱정하는 것이 염소는 아까 말씀드린 구제역 같은 가축 질병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니까 여기 와서 혹시 전염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꺼리고 있는데 그래서 염소 이력제 같은 것들 통하고 염소들도 모두 가축 질병 예방 조치를 하도록 한다면 충분히 같이 이렇게 시장에서 거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염소에 대한 이런 개량도 염소 그 육질이라든지 이런 것 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개량 사업도 적극적으로 펼쳐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새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아니라 기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제가 지난 4월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농식품부 장관 또 농협중앙회 회장께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는 금년 6월까지 염소 거래 실태 또는 사육 실태를 좀 조사를 하고 이에 대해서 좀 대책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시군요.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의원님께서 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준비 중이신 법안이나 또 현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우리 비행장 주변이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소음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 비행장 주변은 공항 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비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군용 비행장 주변 지역은 이런 법안이 없어서 아하.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네. 우리 제 지역구인 충주에도 군용 비행장이 있고 군용 비행장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아주 힘들어 하십니다. 네. 아주 불만도 좀 많으시고, 가중되고 있고요. 예. 예, 다른 우리 충주뿐만 아니고 다른 비행장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런 군용 비행장도 민간 비행장하고 어떤 형평성 맞게 같은 소음인데 민간 비행기의 소음은 지원을 해주고 군용 비행기의 소음은 지원 안 해준다는 건 형평이 맞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런 예. 문제에 대해서 제가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네. 군용 비행장 등 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 준비 중에 있고요. 네. 얼마 전에 국방부 장관을 만나서 네네. 좀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십사. 그리고 이런 소음으로 고통받는 지역 주민들에게 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도 드린 바 있습니다. 네. 짧은 기간 아주 활발한 의정 활동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또 열심히 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회 입법데이트 오늘은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